네, 이제 1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먼저 거래소 보겠습니다. 상승불 켜면서 거래 마칠 것 같네요. 오늘의 특징이 있다면은 양시장이 힘든 하루를 보내긴 했지만 그동안에는 길게 음봉 맞으면서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면은 오늘 오후장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낙폭을 약간은 만회해주는 흐름도 눈에 띄는데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현재 상승불 켜고 있고요. 0.12% 소폭이지만 그래도 하락이 멈췄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478.51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힘들죠. 코스닥 1% 정도 낙폭 나오는데요. 그래도 장중의 저점이 806포인트였는데 그때 대비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현재 낙폭은 1% 미만으로 나옵니다. 한 0.99, 1.03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814.19포인트 선 기록됩니다. 전거래 종가 대비로는 약 8포인트 정도 내준 수준. 일단 코스닥은 닷새, 지금 6거래일이네요. 6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오늘까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미래 ING 실적 좋았고요. 오늘은 중소형 호실적 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오리엔트 전공이나 디젠스 쪽으로 상한가를 들어왔고 5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장 좀 기분 좋게 상승했으면 하락의 고리를 끊어냈으면 뭔가 새로 출발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거래소는 그랬는데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 먹구름이 다소 좀 끼어 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거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증시의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흐름 괜찮았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올랐습니다. 0.81% 오름세 보여주면서 종가 고가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29,626.34엔대 기록했습니다. 일본 증시 이제 대망의 3만엔 선이 거의 가시권 내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엔저가 연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고점을 뚫어낸 이후에 쭉쭉 뻗어가는 모습이 다소 부러움을 자아내는데요. 오늘도 상승 움직임 이어지면서 탄력 좋았습니다. 0.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던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좋습니다. 중국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권을 헤맸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3,300선 재차 회복이 됐습니다. 마감을 1시간여 앞두고서 고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상해종합은 0.96% 오름세 나타내며 3,303.69포인트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천 쪽은 더 좋습니다.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중화권 쪽에서는 오늘 홍콩도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다음은 국내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다소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발표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뚜렷했고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중에 1340원 선 이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뚫어내나 했는데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당국의 구두 개입 여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는 탄력 둔화되는 국면. 결과적으로는 2원 50전에 제한된 상승으로 1,337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직전 고점 좀 뚫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과연 구두 개입과 그리고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어떤 쪽으로 힘의 균형이 맞춰질지 계속해서 환율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주가 바뀌었는데도 시장의 분위기는 확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오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줬고요. 코스피는 결국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시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닷새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상승의 탄력은 크진 않았습니다. 0.16% 상승이죠. 강보권에서 3.93포인트가 올랐고요. 오늘장 종가는 2,480에 조금 못 미치는 2,479.35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약했죠. 저점이 2,455포인트까지 갔고요.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낙폭을 줄이다가 장 막판에 결국 상승까지 돌려놨습니다. 오늘 장 종가가 바로 고점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2,480선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기관의 매수가 좀 주요했고요. 외국인도 조금 더 매수가 많다가 동시효과가 지나면서 매도 우위로 좀 전환이 됐네요. 외국인이 51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그런데 기관이 1,5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팔자세였죠. 1,0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는데요.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상위 순으로 먼저 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의약이었습니다. 바이오 투톱의 상승으로 인해서 의약품 업종이 0.7%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이 0.5% 올랐죠. 타이어 종목들의 강세도 일정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장 후반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이 같이 좀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철강 금속 업종 지수가 약간 올랐고요. 0.5%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기계와 통신업종이 나란히 0.3%대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두드러진 낙폭을 보여줬던 게 전기가스 업종이죠. 전거래일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인데 전거래일만 해도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상승했고 이 업종 지수를 올렸죠. 자, 그런데 막상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은 빠지게 되면서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은 거의 2%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운수 창고가 나란히 1.13%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업종이 0.58%,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0.56%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시면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ICT 분야 수출액이 지금 1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밝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투톱의 움직임도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거래일과는 좀 반대로 오늘은 삼성전자가 빨간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0.62% 오르면서 64,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1% 가까이 내림세 86,40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의 2차전지 대표주들 보시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좀 잠잠한 편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래꼬리 달면서 후반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상승폭이 컸던 건 삼성 SDI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1.35% 올랐고요. 67만 4천 원에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막판에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었던 건 포스코 그룹주들이었죠.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 넘게 올렸죠. 36만 8천 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장 막판에 분명한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퓨처엠도 1%대 올렸죠. 30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투톱,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나란히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셀트리온 정도를 확인을 해보시죠. 여기 상승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1.2% 오름세죠. 16만 8,600원에 오늘장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오늘은 혼조 양상,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현대차 보시면 약보합권이죠. 0.24% 내리면서 20만 8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기아는 반대로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장 종가 정확히 9만 원에 종가를 확인하게 됐고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까지 좀 보실까요? 현대모비스 정확히 보합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저희는 종가와 동일하게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특징주 보시면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좀 묶어봤습니다. 소식이 한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 건립 시에 미국산 철강과 또 부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IRA 세제 혜택 확대 소식 이런 점에 따라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주들 모처럼 움직임이 오늘장 두드러졌는데 아쉬웠던 건 그 강세 움직임이 계속 가지 못했고요. 윗꼬리를 달면서 장 후반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나솔루션 태양광 대표주죠. 이쪽 일단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5% 가까이 올리면서 47,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신성 ENG도 2.7%대 강세였죠. 이 밖에 대명에너지와 S에너지, 음봉이 기록되면서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풍력의 대표주자 CS윈드도 강세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CS윈드는 3.4% 올렸고요. 최근 들어서는 CS윈드 강세 움직임이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베어링도 1.4% 올랐지만 강한 움직임까지는 아니었고 SK오션플랜트 2.2% 오름세로 2만 원 선에 다가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자주 언급되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죠. 완성차의 실적과 주가 흐름도 소위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오늘장의 경우에는 타이어 업체들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타이어 업체들 올해 1분기 잇따라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가 흐름 보시면 거래소 종목들입니다.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죠. 금호 타이어가 12%대 급등이었고요. 5,2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양국 꽉 채우는 모습이었고 넥센 타이어도 6.6% 올랐죠. 9,290원까지 올라서면서 이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6% 넘게 들어 올렸죠. 정확히 37,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거래소 종목들은 주로 타이어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이끌어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리엔트 전공 같은 종목 오늘 상한가로 거래 마쳤죠. 그리고 디젠스는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장도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최근 들어서 강세,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디젠스는 2,170원까지 갔고요. 이 밖에 에코플라스틱이 13%대 급등, 그리고 아진산업 10%,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소프트웨어 쪽이죠. 12%대 강세로 13,4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당히 좀 아쉽죠.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도 거래소에 비해서 상당히 뚜렷한 편인데요. 거의 1% 가까이 내림세입니다. 0.96% 내려가면서 포인트로 7.9포인트가 내려갔고요. 오늘장 종가는 814.5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도 보시죠. 거래소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뚝 떨어지면서 저점이 806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낙폭을 점차 줄여주는 흐름으로 나타났죠. 가파르게 줄이지는 못했고요. 810선 이 중반대 수준에서 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하락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째 팔자세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만 1,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뚜렷하게 기록이 되고요. 기관이 81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까지도 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보실 텐데요. 2차 전지부터 역시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이달 악재에도 불구하고 좀 견뎌주나 싶다가 오늘 역시나 내려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래꼬리 좀 달긴 했지만요. 종가상으로 에코프로가 4.23% 내렸고 에코프로 BM도 1.76%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대로 LNF는 상승으로 거래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2.7% 올리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게 되면서 LNF의 경우에는 저평가 분석과 함께 주가 연속적인 상승이 기록됩니다. 오늘장 종가 LNF는 24만 6천 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형제들, 그리고 HLB 이쪽까지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헬스케어가 0.83% 그래도 조금 올려주는 모습인데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요. 알테오젠이 6거래일 만에 양봉을 좀 뽑아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죠.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 마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1.36% 올리면서 44,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보여준 게 바로 이 펄어비스죠. 이틀 바짝 내리고 사흘 만에 강한 매수 들어오면서 5% 넘게 올렸습니다. 펄어비스 보시면 5.37% 상승으로 45,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와 반대로 요새 강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가 넘게 빠지면서 시총 순위를 내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요. 전장 대비 6% 넘게 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다소 아쉬운 마무리, 오늘장 종가는 100,008,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으로 잠깐 보실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이죠.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고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바로 이런 언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모양새인데요. 관련해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 모두 다 오는 건 아니고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아시아 같은 종목 좋았습니다. 윗골에 달았지만 그래도 10% 넘게 올렸죠. 8,510원까지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코리아 FT 음모 기록됐지만 여기도 8%대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월덱스 6%대 오름세, 이 밖에 에이테크 솔루션과 넥스트칩,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 좋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이번에 발생된 구제역과 관련된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충북 청주에서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동물 백신주들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충북 증평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는 아니고요.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대성 미생물을 포함해서 사료 등 일부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그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대성 미생물 장중에는 아주 가파른 급등세 보여주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0.06% 소폭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팜스토리와 한일사료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바이오니아 4.6% 올리면서 46,6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